이렇게 또 많지 않은 경우에는 빨리 강의를 끝내고 싶은 마음도 이제 간혹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또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민 비즈니스 고등학교의 학교 자율과정은 어떻게 나타날지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이 부분은 율곡연수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경민 비즈니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또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 오늘 강의의 내용을 한번 네,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과정, 자율교육과정이라기도 하고 학교 자율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름이 되게 명칭이 지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 자율과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학교 자율과정이 이렇게 우리 교육과정에 나타났을까?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딱 도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학교가 뭔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으로 해서 잘 편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네,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떤 수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지금 오히려 최근 5년의 어떤 고등학교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EBS 방송교재 문제풀이 아니면은 강의식 수업, 다음에 굉장히 학생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아니면 수능 킬러 문항 풀이 위주의 어떤 문제풀이, 다음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로서의 어떤 정체성보다는 입시 준비 기간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이 도입이 되었을 때 창의 융합형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강조가 되었단 말이죠. 자, 이제는 학습자 주도성까지 더욱더 강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미래의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 수업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 미래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민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아이들은 바로 이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이 고등학교에 제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자, 이것에 교육부에서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우리 지금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인구 급감, 대학 교육 무용론, 대학이 엄청나게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50%가 아니라 토마스 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세계의 대학이 50% 정도가 2030년대에 사라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죠.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들을 뭐 얼마나 대체할지는 모르지만 대체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교육 여건도 변화하고, 노령화 사회도 점차 심화되죠. 이제는 다양한 노령층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는 심화되고, 자, 그런데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될까? 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그 미래의 교과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각 교과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양성, 수월성, 공정성. 수월성과 공정성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산물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 지금 다문화로 접어들고 있고 세계화가 가속화됨으로 해서 다양한 정체성들이 막 혼동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어서 수월성이라고 하지만 이것의 더 정확한 표현은 수월성이라기보다는 탁월성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탁월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최선의 상태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탁월성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equity라고 해서 공정성이 나오죠. 이 공정성은 equality하고는 다르죠. 그냥 모든 조건을 다 똑같이 하고 그냥 그 순서대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황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 키가 작은 아이는 키를 높여주고 달리기가 느린 아이는 뭔가 기부에 도움을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보장적인 평등의 체제를 구축하는 공정성이 바로 미래의 학교 교육의 비전이다라고 삼게 됩니다. 자, 미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 추세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지식 기반 사회가 심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도 지식 기반 사회죠. 근데 이것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을 쌓는 교육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체제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변하는 우리 미래 사회에 있어서 우리 교육은 어떤 가치와 어떤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개발 교육이 강조된다라고 하죠. 고교 학점제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막상 2022 개정교육과정을 잘 들여다보았더니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2 개정교육과정 안에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도 선택교육과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개별화 교육도 생각해 봐야 되고 다문화 지금 거의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음에 진로 직업 교육. 왜냐하면 진로 직업 교육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뭐 7번까지도 직업을 바꾸게 될 거다. 다음에 지식 활용 교육. 이제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지식을 다 쌓아서 어떻게 해줄까요? 제공을 해주니까 그 정보들을 활용하고 다음에 인성 감성 교육. 자,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더욱더 편리해지기 때문에 더욱 인간의 감성 아니면 인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교육.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교육이 바로 우리의 미래 교육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과 교육을 들여다보면 저는 지금 미술 교과 교육을 가져왔는데요. 거의 비슷한 톤으로 지금 다 조정이 되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다양한 시각 문화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 따라서 이런 시각적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터러시, 새로운 리터러시에 관련된 교육과 더불어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 지금 여기 다 교과 교육 안에 풀어지게 되죠. 다음에 모든 것을 잘 종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디자인적 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만들어져서 도입이 돼서 지금 막 거의 이제 말기예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도 문제는 뭐냐면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니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20년도에 20년 12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부 용어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은 왜 도입이 되었느냐? 선생님들 교과 전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니 이제는 교과의 일부를 좀 자율적으로 학교장 권한을 가지고 한번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 등장을 하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초, 중, 고에 모두 도입되었던 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 남아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용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는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6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따라서 16회는 교과 수업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수업 일수예요. 자, 수업 일수도 그러면 적절히 줄여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17주 수업에서 16주 수업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업 일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190일 이상을 이 학년 단위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190일 이상을 운영을 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16회 수업을 한 이후의 모든 과정은 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굳이 자율적 교육과정이라는 기간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 보실 것은, 자, 이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딱 도입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16회 수업으로 딱 교과 수업은 끝나고 나머지 과정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 간소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학교에서 교내 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상을 없애자 하고 상을 없애고 있는데요. 저는 없애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상들을 언제 주면 될까요? 바로 16단위, 그 16학점 수업이 딱 이수가 된 그 16학점이 아니고 16회 수업이 딱 이루어진 그 시점 이후에 각종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학교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그 이후로 몰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기간으로 정해놓고 용어로 정해놓고 학교에 좀 더 특색에 맞는 어떤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경기도에서는 학교 자율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처음 도입이 된 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국 고교학점제 네트워크에서 가끔은 굉장히 답답한 말씀들을 나눌 때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분명히 연수에서 플러스 1에서 왜 17회 수업을 굳이 16 플러스 1로 해서 플러스 1을 자율적으로 주었을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 수업 시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목이 다양화되고 시간표로 짜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좀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이라는 유도리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융통성을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 교과별로만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문제집 풀어주는 거 이미 대학에서 알고 있는데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독서 토론이라든지 어떤 아이들의 체험학습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들이 바로 다 과목별 세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마련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운영 근거는 자율적 교육과정 자체는 초, 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학교 자율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은 16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을 안 해도 될까요?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7회 수업이 원칙입니다. 플러스 1이라는 융통성을 준 거지 안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을 보시면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의 예시, 이거는 교육부 예시예요. 교육부에서는 총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로 집중형, 학습 몰입형, 보충 수업형, 동아리형, 프로젝트형. 자, 이것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에서 적절하게
뭐 선택을 하고 다음에 그 선택들을 잘 조합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로 집중형의 경우에는 진로 설계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진로 집중 학기제 운영 시간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 3학년이 다 다른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같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그 프로그램들을 재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안 그러면 매년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일단 학교에서 1, 2, 3학년별로 다른 자율적 교육 과정을 마련해 놓으면 다음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교사들이나 학생들도 좀 더 좋은 자율적 교육 과정을 만나겠죠. 선생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진로 집중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솔직히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해 두세요. 진로를 선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 학생들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똑똑한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진로가 이미 정해진 학생들에게는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꿈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정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로 탐색 활동, 이 진로 집중형에서는 진로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로 탐색의 기회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전북의 친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네, 인터넷이 갑자기 나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학교인데 와이파이가 평소에는 되게 잘 됐었는데 오늘은 네, 와이파이가 잘 안 연결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핫스팟으로 지금 연결을 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깜짝이야. 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 몰입형은 바로 교과목별 심화 이론이나 과제 탐구 심층적인 학습 시간 운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학습 몰입형은 학습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습 몰입형으로 전부를 다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학습 몰입형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른 유형과 섞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충 수업형이 있는데요. 얘는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습 수준 미흡 학생 대상의 보충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별 표시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자,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뭐가 들어오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시간으로 이 보충 수업형 수업을 이 유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보충 수업형인 경우에는 이 보충 수업형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아이들이 좀 흥미롭게 그리고 자존감이 상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단어를 마련을 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학교에서 운영을 할 당시에는. 자, 그리고 동아리형이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유식하게 보이려고 학술 동아리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학술 동아리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과목에 대한 어떤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 시간을 운영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인문이나 과학이나 뭐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운영하던 방식도 좋지만 융합형으로 뭔가 마련을 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유형은 프로젝트형입니다. 교과목, 어떤 융합학습 등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 체험
프로젝트 등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형의 경우에는 주로 지역사회와 연결하거나 대학과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배웠던 학습의 내용들을 발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 지금까지 이제 교육부의 내용을 보셨고요. 경기도교육청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총 6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는 진로집중형 같고요. 학습 몰입형, 보충수업형, 동아리형까지는 같죠. 프로젝트형도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습자 주도형 수업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습 주도형을, 학생 주도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학교 마을 연계 교육 활동 등 학생 주도 프로젝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로 학생 주도형 어떤 유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뭐 1,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자율과정을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생 주도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학습자 주도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특성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과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 주도형의 경우에는 독서 토론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뭔가 배웠던 학습의 내용들을 뭔가 실행화할 수 있는 어떤 실전적인 지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로 집중형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집중형의 경우에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자,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직업 전문인 특강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직업의 전문인들을 어디서 모셔와야 되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물론 지역별 격차는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직업이 참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어떤 다양한 직업의 세계들을 보고 그 직업이 다양성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이 매우 유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학부모 대상으로 되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학부모님들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정말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 학교의 경우에는 세계시민 리더십 프로젝트 대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서 운영을 하는데요. 뭐 세계시민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진로나 직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해서 모든 직업인들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갖추어야 되는 어떤 리더십의 어떤 문제들을 프로젝트형으로 해결해보는 과정들을 마련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진로 집중형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딱 떠오르는 교사가 누가 있으세요? 바로 진로 전담 교사가 떠오르시죠? 자, 이 경우에는 진로 상담 선생님과 협조를 구해서 소통하시고 준비를 함께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진로 집중형의 경우에 제가 전국에 다양한 자율과정들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자, 진로 프로그램들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보았고요. 직업 탐색 및 체험 등을 강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 과정,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로 적성 검사들을 이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상담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였고요. 다음에 직업 전문의 특강도 있지만 직업의 어떤 기술들을 배우거나 아니면 직업의 소양들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직업 소양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요즘에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소양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에 합당한 어떤 소양이나 태도를 가지고 직업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의 어떤 정의적인 측면의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아이들에게 경험하고 준비하게 해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죠. 그래서 진로학업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 바로 진로학업 설계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과목 안내나 선택 활동, 우리 교육과정 설명회를 요즘에는 뭐 박람회로도 하고요. 부스 형태로 또 운영을 하기도 하죠. 자, 다음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과 좀 연결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한다라기보다는 공동교육과정처럼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이나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런 진로 집중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자, 대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설명회 같은 것들을 그 재학생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가지고 연계해서 이 학교 자율과정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방영 교무실에서 네. 네, 저희 학교에 이제 방송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몰입형으로 넘어가면은요. 학습 몰입형은 심화 탐구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진로별로 아이들을 묶어서 학습 몰입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아이들끼리 좀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이 공통적인 상황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주제나 소재나 아니면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로로 묶거나 계열로 묶거나 그죠? 다음에 이 학습 몰입형의 경우에는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성, 즉 본인들이 무엇을 공부할지를 정하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정하고 그 과정을 잘 모니터링해서 평가하는 과정까지로 어떤 풀세트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자, 이런 학습 몰입형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보고서로도 나올 수 있고요. 토론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전시회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지역사회 연계 아니면 우리가 졸업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늘 뭔가 와서 멘토링 해주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졸업생이나 동문회와 좀 연결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겠다. 자, 학습 몰입형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이다 보니 나누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과정과 연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보충 수업형 이 부분은 최소 성취 수준을 좀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보충 수업형의 경우에는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죠. 따라서 활동도 뭐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간단히 만들거나 역할극을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하거나 이 아이들이 접근 가능한 활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충 수업형에서 고민해 보실 것은 아이들의 학업 부진의 요인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1대1 멘토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누가 멘토링 할까? 교사도 할 수 있지만 졸업생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학부모나 또래 멘토링도 가능하다라는 점. 따라서 학교 교육 공동체를 잘 활용해서 1대1 멘토링 체제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지역사회 연계. 여기서도 지역사회는 되게 중요한 어떤 관계 맺음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대안적인 어떤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즉 영어가 안 되는 애한테 계속해서 교과서 영어를 하기보다는 이 영어에 있는 내용이
실질적인 삶이랑 연결이 돼서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대안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자, 전문대학교하고 연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습 의욕이 없기 때문에 학습 동기 유발이 최대 과제이죠. 자, 전문대하고 연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꿈을 찾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네, 내가 왜 이걸 인제 배웠지? 라고 응답하는 친구도 김포 전문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보충 수업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동아리형의 경우에는 우리 기존의 자율 동아리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뭐 자율 동아리다 뭐다 다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사라지니까 없애버린다 이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맥락에 맞춰서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구축해온 것을 쉽게 버리시지 마시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약간씩만 조정을 해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이 기존의 학술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를 이 동아리형과 좀 묶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동아리형에 있어서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자 주도성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동아리 활동에 하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개입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동아리의 경우에는 심화 탐구 토론 제작 이러한 활동들로 나타날 수 있고 전문가나 아니면 전문 기관과 연계하고 대학과 연계하고 다음에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지원해 줄까에 대한 방법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원 체제에 있어서는 꼭 교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 이 동아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단의 활동들이 필요한지를 학생들이 물어보고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바로 다 학습자 주도성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있으시죠?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형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주로 프로젝트형은 주로 교과 융합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과 융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2개 교과가 융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몇 개 교과가 융합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전체 교과가 다 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2부에서는 저희 병정고등학교에서 제가 운영했던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고3 아이를 데리고 제가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제 상위권 학교이다 보니 진짜 수능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자율적 교육과정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학교가 이 프로젝트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형의 경우에는 뭔가 결과물이 뭔가 표현하고 제작하고 전시하고 발표하고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형에서는 특히 미래 역량 4C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 역량을 중심으로 가세특기나 개인별 세특, 자율활동 이런 부분들 동아리 활동 써줘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4C에 대한 개념들을 아이들과 같이 미리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 4C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들의 계획들을 좀 세워보게 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자기가 추진할 건지 어떤 의지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는 활동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인이나 삶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좀 실질적인 어떤 과제들이 주어지고요. 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구와 실천이 연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프로젝트형으로 타 과목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독서, 엽서 쓰기라고 하는 경우에는
융합 교육으로 전 과목이 융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과 교육의 경계가요, 프로젝트로 들어오게 되면 참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학의 경우에는 융합 과목을 사회 문제 탐구와 연결을 해서 문학으로 풀어내는 사회 문제, 문학 속에 있는 사회 문제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기하는 뭐 알지오매스를 이용한 포물선 방정식 그리기. 이거는 정보와 정보 과목과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타 과목과 부분적으로 융합을 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그러한 학교 자율과정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짤 때요, 저는 선생님들께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뭘 고민을 하냐면은요, 어떤 걸로 운영을 하지? 누가 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는 이러한 어떤 매트릭스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운영 유형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할 건지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자, 개발 및 참여 주체는 누구로 할 건지. 자, 꼭 교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학생에게 던져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뭔가 과제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학습자 주도성이 무지하게 잘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도 있겠죠. 지역사회에는 각종 연구소나 뭐 기상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의 주체를 누구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자. 자, 이런 경우에는 지도를 펴놓고 그 주체를 누구로 잡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핵심 주제가 뭔지, 자, 이게 진로별로 풀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풀 건지, 미래사회인지, 교과융합인지, 삶의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핵심 주제를 뭘로 잡을 거야, 어느 영역으로 잡을 건지도 결정을 하고, 이제 운영 시기도 언제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보통은 지필고사 직후에 일주일 동안을 많이 운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날짜는 1차 지필고사 직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일부 학교는 월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학기 초에도 몰아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운영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 공간도 또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죠. 환경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느 환경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행 방식. 자, 아이들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발휘하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멘토링, 발표, 강의, 토론, 제작 활동, 기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도표들을 좀 만들어서 동그라미 치면서 어떠한 형태로 내가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40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 지금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마저 설명드린 뒤에 자, 경북 4대 부고에서 상당히 훌륭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54분에 뵐게요. 자, 이제 고교 학점제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의 협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들 자율 과정 운영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어요. 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교과별로는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은 또 교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참여 교과만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전체 교과 융합으로 갈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평가에 반영하고 뭐 배움을 뭔가 준비하는 과정을 가질지 아니면 융합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 교육 과정을 짤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참여 교과로 할 건지 전체 교과로 할 건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저희 병정고등학교는 3학년만 해요. 1, 2학년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년별로 할 건지 아니면 1, 2, 3학년 전체를 통합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학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쵸? 학년 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생 생활 지도에 관련된 부분들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현장 체험 학습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체험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죠.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수학여행이나 뭐 아니면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나 뭐 이런 걸 가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학교 자율과정과 연결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냥 행사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들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또 온라인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온라인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날짜에만 온라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타당성만 있다면 아이들을 가정학습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은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서 어떤 과정으로 운영을 했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관련된 본인하고 진로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들이 아이들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온라인 개별학습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배워요.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동시 접속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그 운영의 타당성을 확보를 해서 그런 과정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병정고등학교에서는 1학기 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3일간 온라인 과정을 운영을 했고 나머지 이틀은 온라인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2학기에는 시민대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대기 프로젝트라서 아이들이 집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 강사로 요리 선생님도 모셨거든요. 요리를 배운다든지 화장을 하는 법, 뭐 예의 범절에 관련된 거, 아니면 옷을 입는 방법 이런 것들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쫙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과정들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배우는 게 낫잖아요. 더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로 아이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운영의 타당성을 확보를 해서 2학기에는 전체 5일을 다 네, 온라인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할 때는 학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인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미리 사전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올해 운영한 어떤 내용인데요. 올해는 아직 단위라고 하는 요 기준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A 과목이 4단위다라고 하면은 16 플러스 1에서, 그쵸? 16 플러스 1이니까 17회 수업이죠. 4단위씩 17회 수업을 하면 68시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은 4단위겠죠. 그래서 4시간은 어떻게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조정 시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그 시수를 쫙 뽑아 놓은 것입니다. 교과만을 쫙 뽑아 놓으면 몇 단위가 나오느냐? 30단위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30단위가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교과만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창체와 연결을 해서 운영을 할지는 학교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1은 보충 수업형으로, 프로그램 2는 프로젝트형으로, 프로그램 3은 프로젝트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시수도 적절히 나누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뭔가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들을 운영의 어떤 계획으로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은 언제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2차 지필 후에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1차 지필고사 이후에도 운영을 하는 학교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격언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학기 초에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우리 1학년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쵸? 갑자기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는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4월 달에 학교를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학교에 처음 5월 달인가에 우리 아들이 등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예요. 성적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 화가 났던 게 이 초등학생이에요. 학교에 계속 안 갔으니까 초등학생이잖아요. 중학생 교복도 안 입어본 아이였잖아요. 근데 교복 진짜 아름답게 빼입고 학교에 딱 첫날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 꿈에 부풀어서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에 간 첫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논술형 수행평가를 보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부모로서. 선생님이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자유학기제이면 뭔가 융합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배려가 1도 없구나.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감쌤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교감선생님께서는 수행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이해를 해달래요. 그래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이제 학교를 바꿔요.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뭔가 원서를 쓰는데요.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진짜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행평가들을 해내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초반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자기소개서 내용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아들의 잘못인가, 학교의 잘못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은요, 20년도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등교를 했는데 역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네,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그대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학력 저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적어도 그 학기 초에 그 신입생인 아이들의 대상으로는 한 일주일 동안은 이 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수업의 형태와 평가의 형태에 대해서 잘 안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보는데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지금 수능 문제로 지필평가 보는 거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학교가 뭐 입시 기간도 아니고 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을 수능으로 내모는지, 그러면 교사들은 정말 그렇게 수능의 인강처럼 잘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무엇을 했냐 하면은 시험을 보기 전에 아이들에게 지필평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를 안 해주면 사교육으로 인해서 격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교육 기관에 간 아이들은 문제 유형을 알지만 아무리 이 분당이라는 동네가 잘 사는 동네라 하더라도 사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좌절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안 해도 애들이 잘하기 때문에 안 할 거래요. 예,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당신이 문제를 가르쳐 주는지 안 가르쳐 주는지 와서 보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젊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그 1번부터 27번까지의 시험 유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두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의 일이었어요. 며칠 뒤에 어떤 아이가 음료수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음료수를 하나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선생님은 참 착한 선생님이에요. 내가 왜? 라고 했더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선생님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아이가 사교육을 다 장착하고 왔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교육 기관은 항상 모든 것의 처음인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고려를 해서 정말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안내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5일을 전체를 깔아도 좋고요. 한 2, 3일을 깔아도 좋고요.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그때 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주는 것도 방법일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모두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이해 과정, 즉 각종 심리 검사나 직업 흥미도 검사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들도 그때 좀 확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알아야 그리고 아이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학교 생활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있어서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어서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유의해야 될 사항들 쭉 보실 텐데요. 일단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한 이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은 교과협의회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교과별 성취 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교과 융합형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때는 교과별 성취 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 학교 자율 과정을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즉, 굳이 이거를 이제 교과 시간이라서 교과별 성취 기준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도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는 완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끔도 합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예 16회로 교과를 끊어버리고 그 이후를 완전 자율로 풀어놓은 상태잖아요. 굳이 교과와 연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사이고 안정적인 거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연계된 과제는요, 모든 교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과목들의 그 성취 기준들을 관련된 거를 쫙 뽑아서 결제를 맡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학교 행사의 시간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 연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연계해서는 할 수 있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으로는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 실제 이수 시수는 나이스 교과별 편성 시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학교 자율과정 편성, 운영 추진 일정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여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학기별 운영 계획을 세우죠.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16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은 학기별로 운영을 하니까 2월과 8월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올해 2월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교과 협의회를 꼭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성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자율교육과정의 뒷모습은 뭐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찬성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워낙 부담이 되고 여기는 정시 중심의 학교야.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다 계획을 짤게. 선생님들은 그냥 들어가세요. 아이들 출석 체크만 해주세요. 애들 제공하는 과제만 수행할 수 있게끔 안내만 해주세요. 걷어가지고 나중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도 누군가 처음에는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큰 짐을 지고 가야 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해야 된다. 맞아요.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야기하고 하다가 보면 저는 학교를 떠나고 이 학교에서는 학교 자율과정이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꼭 전체 교과가 같이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별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야 되고요.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네,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요. 생활기록부 기록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기억해 볼게요. 자,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이 교과와 직결되는 경우, 교과와 직결된다라는 개념은요. 교과의 성취 기준, 즉 과목의 성취 기준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과목별 세특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병정고등학교에서는 여러 전체 교과를 묶어서 운영을 하되 각 교과의 성취 기준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학교는 문제집 풀이 위주의 교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 세특 안에 뭔가 교과 영향이 드러나게 써주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 기준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과목별 세특에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각 교과의 성취 기준을 결제를 맡아 놓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융합을 하고 뭔가 프로젝트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과와 연계짓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별 세특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개인별 세특에 입력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별 세특에 입력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행동 발달 사항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담임들이 개인별 세특을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해 보실 건 뭐냐면 자소서와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은요. 대입에서 상당히 아이들을 뽑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 입사관들은 자소서 폐지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소서가 그동안 아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행동 발달 사항이 추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행동 발달 사항에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은 개인별 혜택뿐만 아니라 행동 발달 사항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자, 과목별 세특에도 입력을 할 수 있고 개인별 세특에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목별 세특에 영어로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개인별 세특에 쓸 수는 없다라는 점,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점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이 학교 자율과정의 운영 유형입니다. 교과 연계형으로 교과 융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교과 융합 수업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교과 및 개인별 세특의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단 중복되지 않도록, 즉 교과 연계형의 경우에는 아예 성취 기준과 직결될 수도 있고, 융합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특정 과목으로 딱 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별 세특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단일 교과형도 가능해요. 단일 교과형은 뭐냐면요, 교과 내의 내용을 융합하는 경우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 입력해야 될까요? 과목형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교과 세특에, 과목별 세특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창체 연계형의 경우에는 창체와 연결하는 거예요. 뭐 진로 동아리, 진로 학업 설계 막 쭉쭉쭉쭉 연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과와 창체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교과 세특의 기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특정 과목의 세특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역시 개인별 세특에도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우리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을 수업과 평가 연계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점은 하나 별표를 해놓고 고민해 보실 게 뭐냐면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앞으로 내년도부터 뭐가 나와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들어오죠. 그런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어떤 짱구를 굴리시냐면 수행평가를 40% 이상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수를 후하게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을 최소 성취 수준 미달로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교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행평가를 막 전반적으로 그렇게 쫙쫙쫙쫙 퍼센티지를 올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학생들이 불만 호소를 많이 할 거예요. 수행평가를 너무나 이 수행평가도 글쓰기, 저 수행평가도 글쓰기, 저 수행평가도 동영상, 저 수행평가도 동영상, 애들 정말 죽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평가 연계 운영으로 이제 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어떤 수행평가들이 좀 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럼 하나의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 개 과목이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과 평가 연계형으로 하실 경우에는 기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평가는 기말고사, 지필고사 이전에 마감이 돼야 되죠. 2차 지필.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차 지필고사 이후에 일주일 정도로 좀 몰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거나 아니면 월별로, 격월별로 아니면 학기 초에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가가 걸려 있으면 학기 초보다는 1차 지필고사 이후가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비연계형의 경우에는 그냥 프로젝트식이나 뭐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니까 부담이 적을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집중기간 운영.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단위로 집중기간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 학교 자율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절차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나머지 과정은 좀 더 빨리 나갈 건데요.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은 경북 사대부고의 김언동 선생님이십니다. 저랑 같이 지금 교원대에서 강사 활동으로 하고 있으신 분인데요.
그 분의 허락을 받고 제가 지금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정말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보다 이 아이디어가 더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자료가 아니라서 이게 자료로 공유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지금 제공해 주시고 있는 일단 제목들을 보세요. 제목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백석 국수집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백석은 누구인지 알죠? 국어 시간에 배우는 사람이죠. 국수집이랑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걸 오픈, 창업으로 한번 창업 아이디어를 내보는 이러한 과정, 키친 사이언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리와 과학을 접목시킨 과목, 다음에 다사 세시풍속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 12달이 있잖아요. 학교에 12달의 어떤 행사 기간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세시풍속. 다음에 수업의 경계를 허물다.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고요. 플라스틱 프리라고 해서 생태와 환경과 연결된, 그리고 기업 CSR 제안 보고라고 해서요. 이건 상경계열 아이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겠죠. 예술 표현 활동을 통한 문학 감상, 세계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자, 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해 보았는데요. 2017년도 1학기 때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 교육과정은 운영 공백기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기개발 시기라고 해서 학기 말 시간을 의미하죠. 학기 말에 동영상 보여주지 않고 이런 활동들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 교과 융합 수업이나 창체 연계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합니다. 이 학교의 활동들은 독서와 많이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 주제 중심 협력 학습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먼저 뉴욕의 백석의 맛을 알리자라고 하는 백석 국수집 오픈인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백석의 시에 나오는 그죠? 국수. 이 백석의 맛을 뉴욕에 한번 알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뉴욕에 알려보고자 하니 어떤 과목이랑 연계가 되겠어요? 교과 융합은 뉴욕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학과 영어 요것을 연결을 하고요. 독서의 백석의 맛이라고 하는 이제 요 독서 활동과 미디어 연결 그리고 사회교과로 확장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 자료, 미디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뭔가 정보를 수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별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 입지를 선정하고, 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냉면과 남북 정상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백석 시인 소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면 요리, 국수 판매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을 조별 프로젝트로 논의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보들을 탐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제안 자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TV 프로그램들을 보고 제안 자료를 만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정보를 여러 가지 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하겠죠. 이런 표현들을 잘 과목별 세특에 써줘 보세요. 얼마나 대학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대학은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1.0도 떨어뜨려요. 3.0 뽑으면서. 학교가 무엇을 제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평양 이제 국수집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렇게 쭉 설명서를 달아 놓았죠. 이제 쭉 아이들이 영어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창체와 교과가 연결이 되는데요. 과학과 동아리, 미디어 다큐멘터리, 요리과학 실험 소개, 과학 개념 알기, 실제 실험을 동아리 활동과 연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읽으면서 키친이라고 하는 요리와 사이언스 과학이 결합을 하는데요. 자, 먼저 분자 요리를 합니다. 네, 분자, 음식을 분자 단위까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분자 요리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를 일단 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흥미도 쫙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종이 냄비 라면을 끓여보는 활동들을 하게 하는 거죠.
예,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이 뭔가 이거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스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생각하시죠? 실생활에서의 궁금함을 과학으로 풀어보는 거죠.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마련을 했다라고 하죠. 자, 분자 요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독서로 이러한 자료들, 뭐 부엌의 화학자, 사이언스 쿠킹 이런 자료들을 보게 합니다. 왜 학생 제한 자료냐? 아이들이 독서 자료들을 찾습니다. 자, 다음에 다사 세시풍속 상상 프로젝트. 저는 이게 요 자료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거는 교과 간 창체 연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매달 프로젝트가 하나씩 있어요. 1월에는 학교 구조 5종, 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보는 시간. 2월에는 급식 메뉴 정하기. 3월에는 수학 이벤트, 교과 간 융합이 되겠죠. 4월에는 과학 플래시몹. 5월에는 체육대회 신종목 만들기. 6월에는 인권 주간. 자, 다음에 7월에는 지구의 날. 다음에 8월에는 포경 게임. 8월은 좀 힘드니까 재미있는 활동으로 풀어보려고 했죠. 자, 9월에는 책과 음악, 11월에는 고3 선배 응원, 다음에 10월에는 독도 페이스북, 다음에 12월에는 교칙 만들기 해서 다음 연도를 준비하죠. 자, 이러한 세시풍속을 학교에서 마련해 보면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었고, 이런 과정들은 다 가구 세특에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쓰는 이러한 활동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문학 기행 여행 상품 만들기.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문학을 읽으면 거기에 지역색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을 뭘로 여행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봉평이죠. 메밀꽃 필 무렵. 그 메밀이 펼쳐져 있는 봉평이 여행 상품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상품들을 아이들이 개발하게 해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지도에 그죠? 어떤 지역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우리 수학과 연결해서는 그래프로 읽는 세상.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신문 보도 자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들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개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들이나 도표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관련된 과목, 관련된 주제와 연결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해서 세상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건들을 그저 각 과목별로 찾아보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을 아이들이 미리 찾아보고 아이들이 정리해서 발표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노 플라스틱 캠페인 계획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자, 사람을 먼저 분석하는 거죠. 이걸 행동 디자인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지, 그 인간이 쓰레기를 만드는 많은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죠. 배부른 쓰레기통,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보호를 기업 문화로 실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생태 환경의 어떤 보존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술 표현 활동을 통한 문화 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학과 미술, 문학과 음악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패들렛을 연결을 해놓고 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